요즘에 핫하게 나오는 모델 3를 이어서 모델 Y가 이제 출시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이었는데 진짜 빠르게 출시를 했죠. 테슬라의 출시 속도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이렇게 말만 하면 정말 바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일론 머스크 형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모델 Y가 지금 나와서 뜨겁습니다. 원래 S 모델이 나오고 X가 나오고 S3가 나온 다음에 이제 Y가 나왔는데 이 모델이 지금은 많이 알려진 섹시 Yeah, obviously we just trademarked sexy. 라는 거에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라인업이다. 이 얘기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도 제가 댓글 주셨는데 지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S가 있었고 이게 이제 2를 3자로 만든 거죠. 이게 이 모델 2로 못 해가지고 그 다음에 X가 있었고 이렇게 펠콘 윙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Y가 근데 Y는 이렇게 펠콘 윙으로 나오지 않았죠. 이건 뭐 옛날에 나온 그림인가 봐요. 그래서 Y가 나왔는데 Y가 요즘에 뜨겁습니다. 요런 이제 실제 모델 아까 전에는 이제 그런 모델이었고요. 방금 전에 그림으로 나온 거는 옛날에 컨셉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닌가라고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고 실제 나오고 났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앞으로 늘리니까 더 이쁜데 이런 식으로 모델 Y가 이제 나왔죠. 가격도 착하게 나오고 모델 3랑 공용하는 것을 굉장히 넓히면서 개발비를 줄였다고 그리고서 이제 모델을 조금 더 크게 키우고 공간도 좀 키우고 해서 이제 모델 3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재밌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우리 엘론 형님께서 갑자기 트위터를 날리셨지. 먼로라는 아저씨가 분석해 놓은 테슬라의 엔지니어링이 정확하다. 뭘 분석했길래 정확하지? 장점과 단점이 다 정확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먼로가 뜯어보면은 모델 Y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을 거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아마 좋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릴린 먼로라고? 마릴린 먼로는 아니고요. 참 이 상상력이 거의 Do you know 싸이급인데 그러고선 이제 4월 달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4월 달에 트윗에 하이 퀄리티 분석이다. 비평이다. 아주 높은 퀄리티의 분석이다. 먼로로부터 너무 고맙다 라고선 올라왔어요. 먼로 누구야? 그러고선 이제 찾아봤지. 먼로 누구야? 했더니 이 사람 뭐 한 사람이냐면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먼로라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계신데요. 모델 Y를 하나를 사가지고요. 아주 그냥 낱낱이 까부신 거지. 하나하나 다 까부셨고요. 한국의 유튜버는 아직 이 정도 급은 안 나오는데 한국도 나중에 이런 급의 유튜버들이 나와주시기를 뭐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렇게 하나하나 부품들을 다 뽀개내가지고 이 사람은 Y만 뽀갠 게 아니거든요. 볼보도 뽀겠고 뭐 GM 것도 뽀겠고 모든 회사에 있는 차들을 하나씩 뽀개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주는 회사를 열은 거예요. 유튜버는 아니고요. 유튜브는 지금 시작한 거고 이 사람이 모델 Y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먼로 라이브라고 이 사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모델 Y를 사갖고 와가지고 또 하나씩 다 까가지고 하나. 이게 왜 사업이 되냐면 기본적인 이 사람 백그라운드를 좀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30년 정도 디자인도 좀 하시고요. 대충 이 생산 기술 엔지니어였어요.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라고 돼 있잖아요. 생산 쪽에 좀 특화가 돼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모델 3 대비해서는 별로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이런 채널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이 구독자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단 3주 만에 그러니까 모델 Y 사와가지고 하나씩 까가지고 3주 만에 구독자를 4만 명을 만드셨어요. 뭐 모터도 까시고 뭐 이래가지고 하시는데 이분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 버는 얘기는 나중에. 제가 이분 거를 몇 개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을 해줬는데 저는 이제 다른 포인트로 봤죠. 이 사람은 제조사의 관점에서 보고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모델 Y는 좀 특이한 게 없을까 하고선 보는데 요즘 특이한 포인트가 몇 개가 보였어요. 좀 특이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요거랑 이게 여기 있나 보다. 여기 와이퍼가요 이렇게 길고요. 이게 드라이버 와이퍼고요. 패신저 와이퍼가 이만큼 그러니까 조수석이 와이퍼가 여기 있고요. 팔이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고 이 팔이 이렇게 길어요. 여기까지 길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이 피벗 포인트가 다 운전석 쪽에 있어요. 이게 보통 이게 까보면은 대부분의 차들은 피벗 포인트가 이쪽에 하나 모터가 이쪽에 하나 달려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달려있잖아요. 그죠? 피벗 포인트가 두 개라 조수석을 컨트롤해주는 애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운전석에 있는 애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요 정도. 그죠? 얘는 굉장히 커요. 여기 있죠. 요 끄트머리랑 완전 끝. 이렇게 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일반 제조사들은 이렇게 걸리는 거 거의 없고요. 여기 있고요. 뭐 중간에 붙이는 기어이스나 이런 거 있는데 테슬라 모델 Y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쪽에다 붙여놨네요. 두 개요. 이렇게 붙였는데 얘가 엄청나게 길게 만든 거야. 이쪽에 붙여놓고 여기서부터 무려 여기까지. 와이퍼 하나가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차의 3분의 2 정도를 덮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도 이제 크지. 그러니까 크니까 이만큼 씻겠지. 커버되는 면적이 굉장히 커요.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 독특하죠. 이게 사실 참 좀 까맣게 보이나? 이게 지금요 그 일반 자동차랑 좀 달라요. 여기가요 좀 이렇게 검게 보이시나요? 검게? 여기가 평면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그래서 요거를 관련한 게 없나 해가지고 이 사람의 영상을, 이 분의 영상을 뒤지다가 봤는데 대박을 하나 건졌지. 이분이 지금 아래에 있는 거 이게 하는데 저는 위에만 관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딴 거 얘기 안 듣고 이거 보는데 신기하죠? 이 신기한 거 아니야? 아직 눈치를 못 드셨나? 유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가. 보통 유리를 한번 깨보신 분은, 돌빵 같은 거 튀겨가지고 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유리는 이렇게 직진으로 가지. 파노라믹인가? 이게 프레임도 없이 다 유리죠. 모두 다 유리지 지금. 유리가 보통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유리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 돌빵이요. 예. 돌빵이라고 안 그래요? 돌튀기나 뭐라 그러지? 돌 이렇게 딱 튀기면은 쫙 가면은 갈아야 되잖아요, 유리.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유리는 굉장히 독특한 유리예요. 이런 유리는 거의 안 써요. 난 쓰는 거를 사실 테슬라에서 처음 봤어. 이게 유리가 문제가 뭐냐? 이거의 문제.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지금 모델 Y는 분명히 이게 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는 목표가 있는 차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포인트. 와이퍼의 포인트가, 피벗 포인트가 여기에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가 이렇게 여기까지 커버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만큼의 와이퍼가 커버를 하고요, 얘가 여기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을 커버를 합니다. 그죠? 와이퍼가 커버하는 면적도, 이게 면적도 몇 퍼센트, 뭐 이것도 전체 유리 면적의 뭐 95% 이상을 커버해라, 이런 것들이 자동차 그 규격협회에 다 나와 있어요. 커버 못하면 차 못 팔아요. 와이퍼 얘기는 뭐 나중에 할게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운전석, 이 차를 미국에만 팔 게 아니잖아요. 유럽에다가도 팔아야 되고 일본에도 팔아야 되고 호주에도 팔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운전석이 이쪽으로 움직인다고요. 핸들이 이쪽으로 움직여. 그러면 생산 단가가 확 올라가요. FMVSS를 아시는구나. FMVSS에 이거 와이퍼의 커버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와이퍼는 이렇게 커야 되는데, 아무튼간 이쪽으로 핸들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럼 페달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와이퍼가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생겨. 와이퍼가 이쪽으로 움직여가지고 메인 와이퍼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피벗 포인트도 또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야. 이 얘기는 이거는 지금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다. 왜냐면은 파트도 또 두 개로 가져가야 돼. 유리도 한 유리를 못 쓰고요, 유리도 두 개의 디자인 체인지가 있어요. 두 개의 디자인 파트 넘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관련 사람들은 아주 헬이거든. 이게 되게 싫거든. 파트를 가급적 줄여가지고 공용화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인데 커먼 파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유리도 반대로 가져가야 되고 이 와이퍼도 반대로 가져가야 되고 할 게 많아지는 거야. 이거 좀 독특하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돈을 가장 많이 세이브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고서 오늘 이거 라이브 만들려고 영상을 찾아보는데 며칠 전 라이브에 이미 누가 유리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나봐요. 이거 유리 왜 이렇게 생겼냐고.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유리를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리가 독특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가 일반 자동차랑 좀 틀리게 구멍에 있어요. 구멍. 검은색 블랙 마스크만 안 씌워놓은 구멍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센서 구멍이에요. 센서 구멍. 와이퍼가 여기에 파킹 포지션에 왔다 안 왔다를 알 수 있는 이제 라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구멍. 그리고 요 아저씨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를 잡아요. 뭐냐면 요쪽이 이제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마스터 실린더 쪽이 달려있는 곳이잖아요. 요쪽이 이제 두 겹이래요. 두 겹인데 요렇게 붙이죠. 이게 전기차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부스터가 없죠. 뭐 부스터 강의 제가 많이 해드렸으니까 부스터가 없죠. 전기 부스터가 있는 거죠. 진공 부스터는 없고. 이게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얘가 좌측 운전석, 그러니까 지금 좌측, 우리 그 한국식으로 좌측에서 운전석인데 오른쪽 운전석으로 바뀌면은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에이다스 모듈이 있는 위치래요. 여기다가 둘까라고 이제 의문을 품는 장면이고요.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정확한 위치 포지션 상으로는 아닐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여기에 가면 들어가긴 들어간다. 근데 여기가 브레이크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여기는 철판도 한 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좌우에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좌우가 좀 의아합니다. 이게 왜 테슬라가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다른 쪽에 투자하는 테슬라가
테슬라가 모델 Y를 만듦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게끔 이렇게 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저렇게 돼버리면 요건 이제 생산을 좀 아시는 사람들은, 생산 그거를 많이 한 사람들은 요런 거를 미리 설계할 때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또 저의 뇌피셜은,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보통 차들은 와이퍼가 움푹 들어간 이 곳이 저의 뇌피셜인데, 카피생이 거기 갔다 왔잖아요. very 도움이 안 된다 하시는 그 MVH를 생각하시나요? 테슬라 자동차 같은 전기 자동차는요, 잡소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잡소리에. 일반 엔진 자동차 같은 경우는 IC 엔진이라고 하죠.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엔진의 소리가 많이 잡아주는데 마스킹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걔 때문에 안 들리거든. 라디오를 엔진이 소리가 나오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전기차는 이 엔진이 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잡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그 풍절음 얘기를 해줬는데, 풍절음이 큰 원인 중, 컴플레인 중에 하나예요. 풍절음이라고 하면 되게 많아요. 뭐 문짝 틈에서 나오는 것도 풍절음이라고 하고, 이거 윈드 와이퍼에서 나오는 소리도 풍절음이라고 하고, 바람으로 나오는 많은 소음들, 윈드 노이즈라고 하는 이 바람풍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제가 한국을 거의 20년 떠났지만 한자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가는 데 있어서 매끈하게 넘어가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여기를 아래로 리세스를 시킨 거야.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리도 더 아래로 길게 뽑아놓고, 와이퍼도 이 안으로 최대한 숨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이 윈드 노이즈, 이 풍절음을 어떻게 없애요? 라고 얘기는 안 해야 하는데, 와이퍼에서 나오는 풍절음은요, 사실은 잡는 건 이 디자인 변경하지 않고서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형상이 복잡할수록 바람이 막 갈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물질을 바람이 후 하고 가면 이렇게 잘 통과하고 가면 좋은데, 여기가 구조가 복잡할수록 통과할 때 막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니까, 여기에 와류 좋다. 와류 같은 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생기면은 소리가 시끄러운데, 얘 와이퍼를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고, 법이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법이에요. 와이퍼가 법으로 꼭 있어야 되니까,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서 이 아래로 길게 숨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볼텍스. 멋있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무협지 좀 봤으면 익숙한 한자. 운전석 위치가 바뀌면 와이퍼 방향도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운전석 쪽에 지금 커버리지를 굉장히 길게 해놨잖아요. 운전석 시야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조수석 시야는 나빠요. 그리고 윈도우를 따졌을 때 보면, 유리창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딱 끼잖아요. 메인이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조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보조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커버리지가 전체 뭐 90, 이 퍼센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나중에 제가 편집해서 올리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퍼센티지가 93인가 95% 이상의 전체 유리 면적을 닦아야 된다라는 법적 규제가 있는데, 운전석의 머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그 메인의 와이퍼가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가서 여기에 앉으시면 와이퍼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겠죠. 더 크게 이런 식으로 피봇이 이쪽으로 와서 기계적 장치들이 다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뇌피셜. 저는 이제 생산 쪽, 생산 기술, 생산 관리 쪽에 잘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파트 이런 거 뭐 밤 패밀리 오너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이런 파트 관리 이런 거를 잘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단가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유리창이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아서 좌우의 유리창이 달라지는 것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단가가 올라가는 거라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노이즈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상! 노이즈 좀 없애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노이즈를 이렇게 해서 없애보겠습니다. 해서 비싼 돈이 들지만 이렇게 없앤 거가 아닌가. 모델 Y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욕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노이즈를 그만큼 신경을 썼구나. 이거는 다른 회사에서는 좀 보기 힘든데, 참 다른 회사에서 보기 힘든 것들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테슬라가. 그래서 참 독특하고 재밌어요. 바라보면. 테슬라를 가급적 안 다루려고 그랬어요. 여기 제가 하는 이 업무랑 자꾸 겹치고
그래서 안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업무랑 다른 거에서도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테슬라 이야기를 좀 자주 좀 드려주려고 합니다. 테슬라 이야기 좀 재미는 있나요? 근데 테슬라 이야기는 너무 매니아층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할까 말까 고민도 하는데 테슬라 이야기들을 좀 많이 갖고 올까 생각을 해요. 풍절음 심한데요.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3의 풍절음이 심하다고 느끼시는 거는요, 사실은 다른 차량과 대비해서 아마 비슷한, 제가 그거를 뭐 측정해 본 게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마스킹 노이즈,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풍절음이라고 생각하지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 때문에 모델 Y는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 미생의 뇌피셜입니다. 아니면 말고 한강언니 내연기관으로 돌아오라. 테슬라 재밌어요? 테슬라 얘기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풍도 안 좋다고요? 방풍은 좀 다른 거죠. 문에서 바람이 새 들어오는 소리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얘기죠. 그런 것들은 제조의 기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무시 못하죠. 단차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이러면, 그죠? 라이트 핸드 비클, 이거 라이트 핸드 드라이브가 뭐냐면 우측 드라이버인 나라가 은근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저 마켓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남한국, 태국도 그런지 몰랐어요. 남아공, 인도도 라이트 핸드구나. 맞다. 인도 애들 미국에 와가지고 운전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인도가 무려 16억인가요?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도 분명히 저 마켓을 가려면 오른쪽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저런 비용이 드는 거를 불구하고도 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다. 저거에 대한 효과는 이제 모델 Y가 한국에 출시되고 타는 사람들의 리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얘기가 나오겠죠. 풍절음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안 좋아진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귀로 잘 알기가 쉽진 않은 게 풍절음이에요. 풍절음은 그 데시벨 미터 같은 걸로 또 어디에서 생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쪽이 사실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한번 등록하면 영업리 검차 없는 인도. 섬나라가 다 우엔들이죠. 진짜 신기하다. 섬나라가 많네요. 왜 그럴까? 예전에 코란도 밴 조용한 줄 알고 탔었는데 그 노이즈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스트럭처본 노이즈냐고? 에어가 때려가지고 나는 노이즈, 에어의 파차름으로 인해서 나오는 에어본 노이즈라고 얘기해요.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이거 빼먹고 얘기 안 했다. 자동차의 모든 것, 카이맨님 가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잠깐만, 우리 카이맨 찐이 오셨으니까 이 얘기해야지. 먼로라는 이 사람, 아까 전에 그 테슬라를 막 분해해가지고 했던 이 사람이 회사를 차렸는데요. 이게 왜 돈이 될까? 유튜브로는 돈이 얼마 안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돈이 될까? 이거를 왜 벤치마킹을 할까? 한국에도 이런 유튜브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해서도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차를 여러 대 사가지고 분해를 해서요, 이런 식으로 팝니다. 뭐냐면 리포트를 만들어요.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하나 리포트가 3천만 원 정도에 팔아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테슬라 모델 Y에서 모터를 하나를 깐 거예요. 모터를 까가지고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거를 사진을 찍고 측정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볼트에서 나오는 방식은, 권선 방식은 이런 식이고, 이거는 이제 볼트에서 나오는 방식이고, 그래가지고 낙다운을 다 한 거죠. 이게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자석은 몇 센치짜리 자석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잘라가지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토요타 프리어스에 있는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것은 벤츠 BMW에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이제 그 자기가 산 모델 Y, 이게 회사의 연구소에 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연구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큰 연구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급이 되죠. 차를 사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영세한데 모터 만드는 데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다 특정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10,000페이지 리포트만 10,000페이지 되나? 요거는 리포트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 1억 원인데 2,000페이지네요. 2,000페이지. 2,000페이지 리포트로 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1억짜리 리포트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뭐 전체 차체의 사이즈, 바퀴는 어떻게 됐고, 이거를 이제 다 비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이면서 이게 누가 만들었으면서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1억 원에 팟입니다.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모델 Y가 튀어나간 거고,
이분이 오토모티브 원래 에어로스페이스 뭐 다 하세요. 그러니까 뭐 국방도 하시고 한국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모터만 가지고 리포트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 정비사님들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카엔맨 채널에서 보고선 희망을 얻었던 거는 낙다운한 거 있잖아요. 그 뭐지 뭐 인제 컴프레서 그 고압 컴프레서 막 낙다운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을 만들으셨는데 사실은 시간이 난다면 만약에 어떤 부품 하나를 약간 덕후처럼 깊게 파신다면 이건 모터 하나만 가지고선 사진을 이게 모아가지고 리포트를 만드셔가지고 모터 업체에다가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터가 어떻게 생겼고 이게 테슬라 어디에서 나온 거면서 어떻게 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다. 이걸 업체한테 다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이 구리 가격 얼마, 뭐 마그넷 그 좌석 가격 얼마, 가격을 쭉 뽑아놓은 거죠. 가격만 뽑진 않고 이제 무게, 수량, 뭐 이런 거, 물질, 그 다음에 뭐 파트 네임, 측정치는 없나? 이게 뭐 이렇게 길이도 재볼 수 있잖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무려 4천 몇백만 원에 팔아드시고 계시는 요게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 한국은 아직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비즈니스는 신개념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비사님들도 사실은 법적으로 전혀 인재가 없죠. 이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전 세계에서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인지도가 쌓이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 우리가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이거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궁금해할 거에 어떤 제품 하나가 꽂히면 그것을 정비하시면서 모아놓으셔가지고 뭐 버리기 전에 모아놓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면 그거를 살 놈들도 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비싸게 팔 수가 있구나. 이게 이렇게 그냥 그런 거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